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미사일 불꽃놀이에 신이 난 김정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북한이 24일 또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이번에 쏜 이 발사체의 특징은 이제까지 쏜 것 중에서 가장 고도가 높았답니다. 97km. 이제까지는 20km에서 60km 사이였는데 이번에 그렇게 높았다는 거죠. 대신에 비행거리는 380km로 가장 짧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고각으로 쐈다는 얘기가 되죠. 김정은이 미사일 이 불꽃놀이 이게 아주 재미를 붙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제 탄도미사일이겠죠. 미상의 발사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나 미국이나 이것을 탄도미사일 이렇게 규정하기가 좀 꺼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이라면 그 종류에 관계없이 유엔 결의안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겨우 또 살아난, 그 다음에 아직도 꺼지지는 않은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북한을 좀 다독거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만약에 또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도쿄 굴속으로 들어가서 또 처박혀 버릴 것 아닙니까?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예. 근데 그간에는요,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야 하는 이유가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 거다. 그래서 반발해서 그럴 거다. 이렇게들 분석을 했는데 지난 20일에 그 훈련이 끝났어요. 그런데 또 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미루어서 무슨 반발이라기보다는 미사일 기술, 미사일 성능, 미사일 역량 이걸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물론 북한도 이달 말까지는 그 하계 훈련 중이죠. 그런 점도 있긴 있겠지만 아무래도 무력 시위 이쪽 측면이 더 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는 까닭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싶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조건으로라도 핵 보유 이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 보유가 인정되는 선에서 자신들이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핵 보유 자체를 포기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사일 실력, 능력 이런 걸 과시함으로써 북한도 만만찮다. 무조건 북한을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말이죠. 아마도 미국하고 이 협상 여기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대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호의적인 반응만 계속 보이고 있죠. 그 작은 것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것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북한은 좀 더 배짱을 내밀어도 괜찮을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현지 시간으로 23일 G7이 열리는 프랑스로 출발하기 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또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김정은이는 이 미사일 쏘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나하고 김정은이는 아주 사이가 좋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계산을 하겠죠. 트럼프가 저렇게 계속 비위를 맞추듯 이야기해 주는 것은 미국도 핵협상 이것을 중단하기는 싫다. 이런 뜻 아니겠느냐. 계속 이어가고 싶한다. 이걸 이제 눈치를 채고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은 상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계산이죠. 이 협상을 계속 끌어가면요, 미국의 피로감이 아주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꾸 이 북한을 키워줘가지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지금 그래도 비교적 유리한 그런 조건 하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자. 이런 분위기가 미국 정가에서 또 미국 백악관 안에서 형성될 걸 기대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허장성세, 미국하고도 맞짱을 뜰 수 있을 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에 대해서 미사일 자랑을 실컷 다 하고 말이죠.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극정성입니다. 참으로 천진난만한
낭만적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협상 이것을 계속 촉진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미북 핵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종전협정이 되겠죠. 종전협정이 되면 뭐 이제는 북한하고 사이에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다 제거되고 나면 북한과 공동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경제 공동체가 돼서 세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간다. 그게 평화 경제죠. 지금 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이야말로 넬라 판타지아 그거죠. 지난 19일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또 모두 발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또 되풀이했습니다. 평화 경제론을 설파한 거죠. 그게 우리 미래의 핵심적인 도전이자 기회라면서 말이죠. 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말이죠.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이제 계기로 해서 성사됐죠. 그 남북 정상회담 또 미북 정상회담 이게 성사되고 그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만은 이것이 자신이 이루어낸 기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계속 불씨를 살려가서 결국은 자신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 남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사의 길이 그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런 욕심일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도 이날 발언에서 뭘 강조했냐면요. 이 기회를 천금같이 여겨야 한다. 이러면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착각이죠. 국가 간의 관계는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거칠게 다뤄야 하는 거죠. 만지면 꺼질 듯이 뭐 불면 날아갈 듯이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요. 그 관계 오래 못 갑니다. 평화 경제든 뭐든 그 다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김정은과 평화 경제 하자고요? 체제가 전혀 다르죠. 이념도 전혀 다르고 통치 방식도 전혀 다르고 이런 양 체제가 경제 공동체 구성할 수 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환상이죠. 백일몽이고. 예. 김정은은요. 이 정말 기형적인 해괴한 그 3대 세습 체제 이걸 지켜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긴장과 공포를 조성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속성이죠. 그게 사실은 또 그 체제의 한계고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무한한 신뢰 이걸 보내면서도 한미일 3국 간의 이 안보 협력 체제 이걸 이완시키려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북한과 손을 잡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관계가 약간 거북스러운 것 같으니까 그간에 가만 보면요. 상당히 좀 이완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인상을 준 적이 많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아예 이번에 보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이걸 아예 이제 종결시키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월 23일부터 이 발효가 되죠. 뭐냐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까지 있었던 정보보호협정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일본하고는 안보 관계는 이제 끊어지는 거죠. 미국을 중간에 두고 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약정 이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간접적 협력 관계 이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직접적인 뭐 안보 협력 이건 이제 끝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소미아 이것을 종료시킨다 이렇게 하니까 국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한답시고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면 그간에 일본의 정보를 가지고 북한 미사일을 분석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사실 뭐 일본의 정보라는 게 그 질적인 면에서 보면 뭐 별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하고는 아예 적어도 이런 면에서는 등져도 좋다. 등지고 싶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정은과 이제 앞으로 손을 잡고 한미 동맹 관계는 좀 느슨하게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제까지 주적 혹은 이 가상의 적이던 북한은 이렇게 서로가 아주 친밀하게 결속될 테니까, 그리고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돌려서 적당히 긴장 상태를 유지해 가면 내치라든지 외치, 공이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이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과의 사이에서도 뭐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그런 동맹국이 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도 충분히 이해했다. 또 실시간 소통을 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국무부에서도 그러고 국방부에서도 미국 아니라는 겁니다. 들은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드러날 일을 그래서 시침 딱 대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발표한다는 것은 미국이 뭐 우리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든 말든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한미 동맹 관계도 좀 이제 가볍게 여길 만한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는 G7 그 정상회의 프랑스에서 열리죠. 여기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아베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주 굉장한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면 거기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일 지소미아 이 종료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도 중요한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둘 다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이 표현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소미아 이 종료에 대해서 미국 측이 우려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뭐 이미 잘 알려진 일인데 트럼프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번에 이 일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마음에 좀 거리끼는 게 있네요. 뭐냐면 아베하고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겠죠. 뭐 물론 이제 한국과도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를 뭐 그렇게 완전히 궁지로 몰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이런 한미일 이 삼각 안보 협력 체제 여기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혹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트럼프 흉내 낼 수밖에 없죠. 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